안녕하세요. 독서 공동체 들불을 운영 중인 구구입니다. 다른 팟캐스트 채널에는 종종 출연했었는데 들불의 자체 팟캐스트로는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저는 2017년부터 독서 모임 운영자로서 들불을 이끌어오고 있고 올해는 작업자의 사전이라는 책을 동료와 함께 썼습니다. 들불에서 팟캐스트를 만들게 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간략하게 안부를 여쭈면서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요즘 다들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는 근래 계절성 우울과 집안일이 좀 겹쳐가지고 심란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쯤에 썼던 일기를 보니까 그때도 상태가 몹시 안 좋았더라고요. 매년 10월이 되면 상태가 안 좋아진다는 걸 꾸준히 학습을 하고 있는데도 매번 새로운 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년 다이어리를 미리 구입하면서 조금 위안을 얻었어요. 내가 엉망으로 살고 있어도 시간은 흘러가는구나. 그리고 흘러가고 나면 또 잊혀지겠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요. 다이어리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다들 다이어리 구입을 하셨나요? 제가 작년에 매년 쓰고 있던 다이어리가 일찍 품절돼서 못 산 일이 있었어요. 사실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쓰던 다이어리가 예쁘지도 않고 되게 투박하게 생긴 다이어리인데 어떤 다꾸 유튜버 분께서 사용하시는 게 알려지면서 인기를 끈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다른 다이어리를 쓰면서 만족도가 되게 떨어졌었는데 이번에는 놓치지 않으려고 10월 초부터 부지런 떨어서 쟁여뒀습니다. 아직 구입을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서두르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생각해 봤어요. 제가 지금 대본이 없는 상태고 구성만 대략적으로 짜 놓은 상태거든요. 구성이 뭐냐면 들불이 뭐 하는 곳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는 왜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되었나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팟캐스트 이름이 우리 좀 솔직해져 볼까인지도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들불의 팟캐스트는 가급적 편집 없이 원테이크라고 하니까 아이돌 원테이크 뮤비가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한 번에 가보려고 합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고요. 혼자 감당해야 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팟캐스트에는 일단은 공력을 덜 들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본도 없고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떠드는 중인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시죠? 이게 하다 보면은 또 진심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사실 이미 좀 진심에 가까워지기도 했어요. 당근에서 마이크도 사고 녹음 세팅도 뭐 전문가처럼은 아니지만 좀 여러 차례 테스트도 해 보고 하면서 좀 진심에 가까워지긴 했는데 일단 50%만 해 보자가 지금의 마음입니다. 이게 오프닝을 너무 길게 하게 되는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요. 제가 말이 느려요. 말이 느리다는 걸 제가 팟캐스트 녹음하면서 알게 됐어요. 실은 지금 이 녹음하는 게 처음이 아니고 이제 다른 분이랑 이 영화 다음에 올라갈 1 화의 게스트분과 녹음한 거 그리고 저 혼자서 테스트용으로 주절주절 떠들어 본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제 가족들이 듣더니 말이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되게 의식적으로 빠르게 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국인의 속도를 생각한다면 좀 답답한 속도인 것 같아요. 이거 TMI인데 저는 말도 느리지만 듣는 것도 느려요. 그래서 쇼츠나 릴스도 잘 못 봐요. 그게 엄청 빠르게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쇼츠나 릴스 보는 게 좀 힘들고 유튜브를 이렇게 배속으로 많이 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도 안 돼서 꾸역꾸역 원래 속도로 다 보는 편이고 이런데 이게 저한테는 인제 인생의 기본 세팅인데
제 말을 듣는 분들께는 조금 답답한 속도가 될 수 있어서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그럼 이제 들불이 뭘 하는 곳인지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들불은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써 있듯이 독서 공동체입니다. 좀 거창한가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독서 모임을 하는 곳이라는 뜻인데요. 어 제법 난이도가 있는 책들을 다룬다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100% 오해는 아니고 사실에 기반한 오해인데, 토론이 가능한 책을 고르다 보면은 자연스레 좀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난이도 있는 책들을 고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책들을 주로 다루게 되는 것 같고, 그래도 최근에는 밸런스를 잘 맞추려고 노력 중입니다. 음 들불은 2017 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들불이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사회운동과 관련된 이모저모를 다루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어디 가서 저를 활동가라고 소개하지는 않지만 음 요즘에는 조금 생각이 달라졌어요. 제가 어제 그 민음사에서 주최하신 북토크에 다녀왔어요. 그 민음사 탐구 시리즈 중에 일기들 시리즈 출간 기념으로 어 영희 작가님, 그리고 호영 최수근 작가님, 그리고 이현숙 작가님, 이렇게 네 분이 진행하시는 북토크에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리타 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활동가란 설득을 하는 일이다." 근데 그렇다면은 들불을 운영하는 저도 '활동가의 정체성을 좀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어제 귀갓길에 잠깐 했습니다. 아무튼 일단은 독서 모임 운영자라고 언제나 설명을 하고 있고요. 들불의 목표를 말씀드리다가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들불의 목표도 좀 거창한데요. 학계 밖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일컫는 책들은 주로 학계에서 의미 있게 다뤄지는 책들이 많은데, 들불에서 이 책들을 가지고 대중독자와 함께 공부의 장을 만들어 보는 것, 그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책을 많이 읽는 분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을 처음 읽는 분들, 그러니까 이 처음이란 태어나서 처음은 아니겠지요. 뭐 교과서나 동화책도 읽으셨을 테니 그런 거 말고 이제 바쁜 생활 틈새에서 읽을 시간이 전혀 없다가 그래도 들불을 계기로 '한 권쯤 읽어 보겠다.' 다짐하신 대중 독자분들을 만나서 "사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 우리 다 고단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쯤 여기에도 눈길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저한테는 좀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팟캐스트를 시작했을까? 어 일단 우선은 주변에서 많이들 권유를 하셨어요. 아마 지금까지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결코 달변가는 아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팟캐스트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떻냐." 이렇게 좀 제안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사실 들불로는 생계 유지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주를 받아서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일을 좀 더 늘리는 게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주저하기도 했고, 그러다가 '글보다는 말이 사람들한테 좀 더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필요에 의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왜 글보다 말이 더 와닿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 볼까요? 글은 일단 읽는데 에너지가 듭니다. 독자가 적극적이어야지만 글이 독자한테 가서 닿죠. 그런데다 읽어야 할 글이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 뭐 간단하게는 메뉴판부터 길게는 신문 기사나 책까지. 음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면서 거듭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읽을 글이 많은 세계에서 어떻게 내 글을 읽게 만들지?'라는 것이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늘 좀 실패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제 글솜씨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설득력 있게, 그리고 좀 눈에 띄는 모양새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담아내는 일이 쉽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자꾸 북토크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음 전에 위즈 더 마우스에서 나온 제시 싱어라는 작가의 "사고는 없다." 북토크를 간 적이 있어요. 그 저자 본인이 오셨던 건 아니고 장희로 기자님과 김인정 기자님 두 분이 이제 저널리즘을 키워드로 진행해 주신 북토크였는데요. 그때 이슬아 작가가 청중으로 오셨었어요. 근데 질의응답 시간에 그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인기 없는 이야기를 인기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질문이 저한테도 아직 남아 있는데, 왜냐면 저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래 찾아 헤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거든요. 음 들불 인스타그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책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이 조금 딱딱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좀 의도한 것이기도 한데, 아무래도 책을 다루는 사람, 그리고 독서 모임 공동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석사나 박사 혹은 기타 다른 스타 작가의 타이틀이 없을 때 사람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신뢰를 줄 수 있겠느냐 한다면, 저는 약간의 권위를 연출하는 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딱딱하게 전달이 됐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남성적인 언어를 약간 차용해서 쓰려고 그동안 시도를 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방식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가닿고 있느냐를 본다면, 음 제가 최근에 느끼기는 좀 '방식을 달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북클럽에 오시는 분들 중에 특히 들불 북클럽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본인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겁이 나서 고민하다가 "처음으로 와 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 보고, '아 내가 친근하게, 그러니까 친밀함을 좀 연출할 수 있었다면.' 사실 이건 연출의 영역은 아니죠. 그러니까 제 진심을 그냥 솔직하게 드러내 보였다면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와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계속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의 세계로 잠깐 도피를 해 봤습니다. 애초에 인기 없는 이야기를 글이 아니라 말의 형태로 바꾼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생길까? 사람들의 이목을 더 집중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여전히 있지만 모르겠어요. 일단은 해 봐야죠. 막상 하다 보면 글이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말은 많이 할수록 후회만 남기도 해서, 이건 제가 10회 이상 진행을 해본 뒤에 소감을 다시 나눠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팟캐스트에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볼까요? 사실 저도 고민입니다. 구체적인 기획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 아니어서 우선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단순한 결심은 애석하게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실 분들까지도 시행착오에 동참시킨다는 문제를 갖고 있지만,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요즘에 자주 이야기하는 그 돌봄이라는 가치 있잖아요. 저는 그게 불편하고 싫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돌봄을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희망차고 낙관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겠지만, 현실에서의 돌봄은 사실 기분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시행착오에 동참하고 계시는 여러분은 들불과 들불을 운영하는 저를 돌봐주시는 것이고, 저 역시 여러분과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돌봄을 수행을 하겠다. 그런데 이 일은 조금 짜증스러울 수도 답답할 수도 있다.
라는 밑밥을 깔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야스토미아 유무, 이 작가 이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하여튼 그분이 쓰신 단단한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립은 의존하는 것이고 의존하는 대상이 늘어날 때 사람은 더욱 자립한다고요." 음. 여러분에게 제가 좀 더 의존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는 동안 의견을 여럿 여쭤보면서 수정과 보완을 거쳐 나가는 과정이 이 팟캐스트가 온전히 완결성 있는 결과물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만 번지르르한가요? 저도 조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삶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좀 설명을 해 볼까요? 이 책은 작가 본인이 세운 명제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이어지는 작품입니다. 이 명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목처럼 단단한 삶에 대한 어떤 명제들이겠죠? 그 안에는 이제 인문학자로서 자신이 공부한 내용, 알게 된 것이 반영되어 있기도 하고 학문적인 메시지도 있지만 그의 개인적인 경험들도 담겨 있습니다. 첫 장부터 그 작가 본인의 결혼 생활에 대한 좀 심각하고 울적한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에 책을 시작할 때 작가와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 독자들에게는 다소 당혹스러운 시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에 대해서는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가 본인도 조금은 우려를 했던 것 같고요. 이혼한 얘기하고 나서 기분이 나빠졌다면 이쯤에서 멈추고 책을 덮으라는 말도 덧붙이거든요. 아무튼 작가가 열거하는 명제들은 다른 부연 설명 없이 한 문장으로 그냥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조금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것들도 있어요. 이 책이 재밌는 게 저는 사실 이 지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를 살피는 게 나를 알아가는 재미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잠깐 옆길로 샜는데요. 음 근데 제가 어디로 가는 게 옆길로 새지 않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시행착오가 필요하다는 게 일단 헤매야 된다는 말일 텐데 자꾸 돌아올 지점을 상정하는 게 완결성에 대한 강박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헤매 보겠습니다. 음. 그전에 팟캐스트의 기획은 따로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저만의 소박한 목표는 있다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팟캐스트 이름이 "우리 좀 솔직해져 볼까?"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팟캐스트에서만큼은 책 리뷰를 최대한 솔직하게 전달을 해 보려고 합니다. 뭐 특정 책을 욕하겠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는 독서 모임 운영자이기 이전에 책을 너무 사랑하는 독자이기 때문에 어떤 책이 악평으로 인해서 팔리지 않는 상황을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팟캐스트가 뭐 그 정도의 영향력은 없을 것 같지만 일단 그 점은 미뤄 두기로 하고요. 또 저는 어떤 책을 읽든 일단 좋은 점을 발견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라도 좋은 점이 있다면 팟캐스트에서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을 그냥 지나치지는 않으려고 해요. 물론 아쉬운 점을 이야기할 때에는 구체적인 근거를 댈 거고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음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독서 모임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팟캐스트도 토론의 장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능하다면 제가 발행하고 있는 들불 레터나 들불 북클럽에 참여하시는 독자분을 게스트로 초대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진솔한 마음이 녹음 중에 튀어나오면 그때는 편집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표는 팟캐스트가 라디오처럼 들렸으면 한다는 점인데요.
제가 새벽에 라디오 듣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라디오를 듣다 보면 마음이 편해지고 음 뭔가 위안을 얻게 돼요. 근데 이 팟캐스트도 좀 그렇게 다가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음 제 팟캐스트가 뭐 점심 드실 때 밑반찬이 된다거나, 뭐 설거지를 할 때 잠깐 틀어 놓는다거나, 작업하실 때 틀어 놓는 노동요 같은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러면은 어려운 책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아, 어려운 책 얘기도 쉽게 하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쉽게 하려면 제가 좀 더 노력을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음 이 팟캐스트가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팟캐스트니까 음 최근에 읽은 책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절성 우울을 좀 심하게 앓았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책을 그냥 찍먹만 하는 수준으로 여러 권 돌려가며 읽기만 해서 깊이 있게 소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최근에 읽은 책들이 있으니까 몇 권 한번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음 먼저 9 월에 출간된 슬로우 워크라는 책입니다.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나온 책이고, 칼 뉴포트라는 저자의 책이에요. 번역은 이은경 님이 해 주셨고, 책임 편집은 김동원 님, 교정 교열은 김정현 님이 맡아서 해 주셨습니다. 아, 참고로 팟캐스트에서 책 소개할 때는 가급적 저자, 옮기니, 편집자까지는 소개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재미있게 읽은 책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이런 식으로 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음. 그럼 다시 슬로우 워크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책의 부제가 "덜 일함으로써 더 좋은 결과를 내는 법"이에요. 제가 한창 일하기 싫을 때 덜 일한다는 말에 꽂혀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 책이 좀 재밌는 게, 초반에 1995 년에 그 CBS 방송국의 엔터테인먼트 부문 사장인 문베스라는 인물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문베스가 이제 CBS 방송사 시청률이 3 위를 기록하던 때였어요. ABC나 MBC 같은 방송국들한테 밀려 가지고 이제 사실상 꼴찌를 기록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 이제 심란한 마음을 안고 금요일 오후 3시 반에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을 한번 쭉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사무실 자리에 4분의 3이 비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너무 일찍 퇴근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 난 꼰대 문베스가 직원들한테 메모를 보내요. 그 메모의 내용이 뭐냐면, 아마 다들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다른 방송국 애들은 지금도 일하고 있을 텐데 너네 뭐 하냐. 앞으로는 근무 태만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요. 근데 이 일화를 저자가 왜 소개를 했냐면 이 질문을 위해서인데,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가 일을 많이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신화가 언제부터 생겼고, 우리는 왜 이걸 믿게 됐을까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주장을 펼치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생산성 문화를 지긋지긋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제가 이 책 초반에 읽으면서 바쁨 중독이나 요즘 애들 같은 책을 떠올렸는데, 안 그래도 저자도 이 두 권의 책을 언급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자의 의문은 그거예요. 도대체 생산성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산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각자 정의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이 저자는 도대체 생산성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니까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자 하고 지식노동자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근데 결과를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뭐가 놀랍냐면, 저자가 "생산성이 뭐냐? 생산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어떤 구체적인 목표나 성과 척도를 제시하지 않은 거예요. 뭐 예컨대 한 연구원은 피곤에 쪄들어 가지고 "언제나 일하는 게 생산성이라고 답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자가 볼 때 이 생산성이라는 개념이 측정 가능한 지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노동자들, 특히 지식 노동자들은 그저 일하는 것, 그러니까 많이 일하는 것만이 생산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CBS 방송사 일화로 다시 돌아가 보면 놀랍게도 CBS가 시청률 꼴찌에서 1 위로 올라서요. 근데 그 꼰대 문베스가 "일을 더 해라."라고 말한 것 때문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앤서니 자이커라는 인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하는데요. 자이커라는 인물은 이제 카지노의 트램 운전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인제 배우인 친구가 오디션에서 사용할 극본을 자이커한테 써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인제 자이커가 극본을 써요. 근데 이 극본을 썼더니 할리우드 에이전트가 인제 그걸 보고 시나리오를 써 보자고 이제 꼬신 거예요. 그래서 자이커가 시나리오를 썼는데 이게 사실 그렇게 비싼 값에 팔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공하진 못했는데 이게 또 제리 브루크하이머라는 제작사의 관심을 끕니다. 그러니까 인제 자이커가 기다렸다는 듯이 범죄 수사물의 개요를 제시를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작사가 이제 "시험 방송용 극본을 한번 써 봐라." 이렇게 자이커한테 권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이커가 열심히 쓰죠. 그러고 나서 그 극본을 ABC 드라마국에 가져가는데 근데 인제 거기서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거절당하고 나니까 인제 자이커가 '아 그냥 기회 그거 그냥 내가 하자.'라는 생각으로 자기가 직접 제작사를 설립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과학수사 드라마를 제작하기로 하는데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CBS의 꼰대 문베스 일 더 하라고 했던 그 문베스가 이 자이커가 가지고 온 기획한 프로젝트를 보류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기에는 뭔가 아니다 싶었던 거죠. 근데 자이커가 이제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려서 결국은 인제 문베스가 그걸로 드라마를 제작하기로 수락을 합니다. 이 과정이 3년 정도가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탄생한 게 뭐냐?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CSI 시리즈입니다. 이때 이 슬로우 워크의 저자가 주목한 건 자이커가 사무실에 매일 나오는 노동자도 아니었고 매일 뭔가 자기 존재를 밖으로 알리려는 노력을 했던 것도 아닌데 오랜 시간 혼자만의 노력을 거듭한 끝에 어떤 생산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것 그것에 인제 주목을 해요. 근데 이제 독자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읽고 나면 좀 의문이 생기죠. 이 자이커의 사례가 1990 년대 말 2000 년대 초의 일인데 과연 2024 년을 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이 혼자만의 시간을 견디며 기다릴 수 있느냐 그러한 인내심과 어떤 경제적인 여건과 불안을 감내할 수 있는 멘탈이 있느냐라는 의문이 쪼끔은 생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인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그거를 기다려 주겠느냐.' 하는 의문인데요. 이미 유의미한 혹은 성공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계속해서 밖으로 노출이 되어야 잊히지 않을 수 있을 거라는 불안이 지금 현대인들 그중에서도 지식 노동자들한테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서 지식 노동자라고 함은 뭐 연구를 하는 사람 뭐 교수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뭐 예술가, 철학자 그리고 뭐 사무직 노동자 중에서 그런 서류를 기반으로 어떤 지식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 사실 그 사람들에게 요즘에 요청되는 과제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이제 불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두 SNS에 끊임없이 자기 PR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근데 이렇게 불안한 사람들에게 이게 어떤 답이 되어 줄 수 있냐 하면은 좀 더 읽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어 '이 책의 독자가 내가 맞나?'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사람은 기다려 줘야 하는 사람, 그러니까 몬베스 같은 결정권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읽고서 결론을 내리는 건 좀 성급한 일인 것 같고요. 좀 더 읽어본 후에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분류하자면 자기계발서일 텐데 아직까지는 그 내용이 좀 추상적인 편인 것 같아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마 이제부터 나오겠죠? 그다음으로 읽은 책은 두 번째 태제에서 10월에 출간한 엘리트 포획입니다. 올루페미 오타이워가 썼고 권순욱 님이 옮기셨습니다. 저는 서론과 1장까지만 읽었어요. 이 점을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책은 제가 좀 오래 기다렸던 책이에요. 그 이 엘리트 포획을 번역하신 권순욱 님이 오인된 정체성이라는 책도 번역을 하셨는데 제가 그 책을 진짜 흥미롭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 책의 논의를 엘리트 포획을 통해서 좀 더 확장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뒷받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체성 정치는 주변화된 소수 집단들이 경험하는 부정의에 기초해서 여러 영역에서 정치적인 활동을 펼치는 일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오인된 정체성을 쓴 아사드 하이더는 본인의 책에서 오늘날의 정체성 정치가 사회 구조에 대항하는 집단 투쟁이 아니고 개인으로서의 인정을 구하는 방식으로 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체성 정치가 원래 비판하려고 했던 것을 오히려 정체성 정치가 지금 강화하는 방식으로 환원되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정체성 정치가 어떤 투쟁을 통해서 사회의 변화를 꾀하는 게 아니라 사회 구조에 안정적으로 편입되는 것에 머물 때 비판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인데요. 이 엘리트 포획에서는 엘리트들이 정체성 정치의 요소들을 이용해서 기존의 제도를 바꾸지 않고 보기 좋게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체성 정치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걸 활용하는, 이용하는 엘리트들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엘리트 포획은 또 뭐냐? 어 인제 소수가 갖고 있는 유용한 자원을 자기들 이해관계에 맞춰서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엘리트 포획이라는 개념이 좀 유용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한국에도 정체성 정치를 비판하는 담론이 제가 알기로 꾸준히 있어 왔어요. 근데 이게 정체성 정치를 구축하고 있는 소수자 집단을 향한 비난이 되기도 하거든요. 사실 포획하고 있는 건 이 책이 말하고 있는 엘리트들일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책이 그 부분을 짚어줘서 저는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고 있는 챕터는 아직 읽지 못한 세 번째 챕터인데요. 공정이유의 세계를 쓰신 김정희원 작가님이 그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다가 추천의 글을 쓰셨어요. 이 책 뒷표지에도 추천사가 있는데 근데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신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글에서 그 김정희원 작가님이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피상적인 정체성 정치가 저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감히 이 문제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으며 당사자를 존중하고 경외하는 의미에서 발언권을 당사자에게 위임합니다. 라고 마이크를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엘리트들이 그러니까 윤리적 우월감은 확보한 상태로 모든 부담을 소수자에게 떠넘긴다라는 건데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엘리트들이 지들 권력과 평판은 확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를 넘겨줌으로써 부담은 떠넘기고 권력은 지들이 갖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특히 세 번째 챕터에서 이야기하는 존중 정치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내용이 무척 기대가 되고요. 아까 그 어제 민음사에서 진행했던 북토크 다녀온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그 얘기를 조금 더 해 보자면 이제 어제 그 여기서는 여기서만 가능한 쓰신 리타 님이 호르몬 일지를 쓰신 영희 님에 대해서 영희 님 혼자 화내게 놔둘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화낼 수 있는 방법 혹은 먼저 화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듣고 계시던 영희 님이
사실 어떤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화를 내고 있지 않으니까 자기가 먼저 화를 내게 되는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이 리타 님과 영희 님의 대화를 들으면서 너무 공감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인지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가 화내 주길, 그러니까 나 대신해서 나서서 화내 주길, 그리고 화냄으로써 어 그 사람이 취해지는 것까지 감당하길 좀 바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 "화내면 취해진다."라는 말도 영희 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다들 아시잖아요. 화내는 게 뭐 어떤 방식으로든 뭐 미적으로든 뭐 윤리적으로든 좋아 보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추해 보이는 건 사실인데 심지어 그 소수자가 옳은 말을 하는데 추한 것까지 스스로 혼자서만 감내해야 하는 상황을 사실 우리가 자꾸 만들고 있는 것 아닌지 이런 반성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이게 '엘리트 포획의 이야기와도 조금은 연결되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읽고 나면 '다른 얘기구나.'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좀 더 읽어 봐야겠습니다. 제가 녹음할 때 마무리 멘트를 빼놓고 녹음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멘트는 조금 늦게 새로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 녹음해 놓은 걸 듣고 이제 편집을 하면서 '아 나는 진짜 말하면서 많이 쉬고 생각하는 사람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침묵을 하고 있는 시간만 거진 한 30분 정도를 덜어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기민하고 막 상황 대처 능력이 막 발빠른 사람은 아닌데 근데 좀 대박 느려지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첫 화라서 마이크, 말하는 나, 그리고 팟캐스트를 비롯한 모든 것들과 낯을 가리고 있는 상태라서 좀 더 재밌게 이야기를 못한 것 같은데요. 어 많은 것들과 친해지고 나면 제 역량을 좀 더 발휘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인생샷 뒤의 여자들을 쓰신 김지호 작가님과 함께 미음사이 탐구 시리즈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앞으로 저 혼자 신간이나 읽은 책을 소개하는 녹음본, 그리고 지호님과 함께하는 탐구 시리즈 녹음본이 번갈아 올라올 예정입니다. 업로드 주기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어서 상의를 좀 해보고 조만간 다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미있게 들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우리 좀 솔직해져 볼까?"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솔직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